서울역입니다. 오늘은 표 구하기 정말 어렵다는 동해선 기차표를 구했습니다. 먼저 서울역에서 5시 3분에 출발하는 열차를 타고 포항으로 가겠습니다. (7시 23분에) 포항역에 도착했습니다. 25분 포항역에 머물렀고요. 이곳에서 7시 48분에 출발하는 동해선 기차 누리호를 타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8시 8분이고요. 제가 도착한 곳은 영덕군 장사역입니다. 장사역에서 2.9km 이동했습니다. 택시로 이동을 했고요. 제가 여기를 온 이유는 공원 바로 옆에 헌화가 배경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계공원에서 100m 정도 걸었습니다. 제 뒤에 거북이를 닮은 바위가 있는데 이곳이 바로 헌화가 배경지입니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신라 33대 왕인 성덕왕 때 순정공이 강릉태수로 부임하게 되는데요. 수로 부임과 함께 경주에서 이틀 정도 지난 시점에 이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제 뒤에 보이는 바위절벽에 철쭉꽃이 예쁘게 피어 있어서 수로 부인이 저 꽃 좀 꺾어다 달라고 했는데 아무도 바위절벽을 올라가 꽃을 꺾어올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소를 끌고 가던 한 노인이 나타나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냐? 내가 저 꽃을 당신에게 꺾어 바치겠다고 합니다. 노인이 절벽에서 꽃을 꺾어와 수로 부인에게 드리면서 가사도 지어 바쳤는데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자줏빛 바위가에 잡고 있는 암소 놓게 하시고 나를 아니 부끄러워하시면 꽃을 꺾어 바치오리다. 헌화가 배경지를 잠시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에서 2km 떨어진 곳에 장사 상륙작전의 숨은 공로자들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제 그 기념관으로 가보겠습니다. 장사 해수욕장에 도착했습니다. 탁 트인 동해가 가슴을 시원하게 해줍니다. 해변 한쪽에 작전명 174호, 잊혀진 영웅들 이렇게 쓰여진 해군 함정이 있습니다. 이 함정은 장사 상륙작전 전승기념관입니다. 잊혀진 영웅들의 이야기를 만나러 기념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 뒤에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장사 상륙작전이 있었습니다. 1950년 9월 14일 북한군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772명의 학도병과 유격대가 문선호를 타고 영덕 장사 해변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태풍으로 배가 자초되며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실물 크기로 복원된 문선호가 이곳의 전승기념관으로 세워져 그날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념관 한 공간에는 장사 상륙작전의 영웅들 이름과 군번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중 일부 명패에는 아직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전우들을 위해 여백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켠 종이배가 조용히 어디론가 항해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 공간은 아픔을 간직한 학도병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남긴 평화와 희망의 의미를 조명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기념관을 둘러본 뒤 입구 바로 앞에 하늘을 향해 우뚝 솟은 장사 상륙전 전몰용사 위령탑에 도착했습니다. 장사 상륙작전에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며 잠시 묵념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풍요롭고 자유로운 대한민국은 바로 이분들의 고귀한 헌신 위에 세워졌습니다. 영덕대게 조형물, 넓은 잔디간장과 산책로, 해파란 글씨가 반겨주는 이곳은 영덕 해파랑공원입니다. 강구항 바로 옆이고요. 장사 해수욕장과는 10.8km 거리입니다. 바다를 보며 산책하기 좋은 곳으로 바다 옆으로 조성된 산책로 길이는 550m입니다. 오늘 저는 영덕을 택시로 여행하고 있습니다. 영덕군에서 제 택시비의 60%를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일명 영덕 관광택시 타보게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영상 후반부에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점심 식사 후 도착한 곳은 영덕 해맞이 공원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붉은 태양을 집어삼키듯 하늘을 향해 솟아오른 창포말 등대입니다. 거대한 대게 집게발 모양의 이 등대는 그 모습만으로도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이곳은 해파람 공원에서 9km 떨어진 곳이고요. 등대 위 전망대에 오르면 탁 트인 동해바다는 물론이고 길게 이어진 해안을 따라 펼쳐지는 해안 절벽과 산이 어우러진 웅장하고도 드라마틱한 풍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습니다. 영덕에 오신다면 창포말 등대는 꼭 한번 들러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서쪽으로는 거대한 풍력발전기들이 들어선 풍력단지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풍경도 있습니다. 지난 3월에 발생한 산불의 흔적이 아직도 이곳에 남아 있습니다. 등대 주변의 솔숲은 검게 그을린 채 당시의 상처를 고스란히 안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 속에 남겨진 이 흔적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바다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바로 앞쪽에 약속바위가 보이고 있는데 약속바위를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왼손 주먹에 새끼손가락만 펼친 모양, 바로 그 모습 그대로 생긴 약속바위 앞에서 사진 한 장 남기고요. 바위 주변을 둘러보면 바닷물이 깎아낸 다양한 침식 지형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곳의 정식 명칭은 영덕 하강 성노감 해안입니다. 바로 여기 있는 바위들이 약 2억 년 전에 만들어진 화강 섬노감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죠. 창포말 등대에서 걸어서 단 2, 3분이면 수억 년 전 지질의 흔적과 함께 멋진 바다 풍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해맞이 공원에서 11.7km를 달려 도착한 이곳. 길게 이어진 방파제 끝에 선명한 빨간 등대가 푸른 바다를 배경삼아 우뚝 서 있습니다. 멀리 이어지는 해안선, 방파제 옆으로 정박해 있는 작은 어선들까지 이 풍경은 마치 한편의 영화처럼 고요하고 평화롭습니다. 여기는 노물리 방파제입니다. 노물리 방파제에서 발길을 조금만 옮기면 깎아지른 해안 절벽 사이를 따라 이어지는 멋진 산책로가 펼쳐집니다. 거칠게 갈라진 하강한 바위와 맑고 투명한 동해의 바닷물, 그리고 절벽 위를 따라 조성된 데크길이 어우러져 자연이 만들어낸 최고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노물리 방파제의 붉은 등대를 지나 이 숨은 산책로를 걷는 순간 조용한 동해의 아름다움이 고스란히 당신 곁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해안도로가 아름다운 이곳은 영덕 경정리 해안입니다. 노물리 방파제에서 5km 떨어져 있습니다. 택시 기사님께 경정일리 마을회관 또는 경정일리 버스 정류장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도로와 바다가 나란히 이어지는 이 길은 약 800m입니다. 바닷속까지 비치는 투명한 동해바다, 그 위로 드러난 붉은 바위층이 인상적입니다. 수천만 년의 세월을 담은 듯한 바위의 색감과 결이 청록빛 바다와 어우러져 강렬한 대비를 만들어냅니다. 관광지처럼 붐비진 않지만 그래서 더 고요하고 특별한 이 길, 천천히 이 바닷길을 따라 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걷다가 핸드폰을 꺼내면 핸드폰에 자연이 만든 색채 예술이 담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 벌령리 메타세카이어 숲입니다. 이 숲에는 메타세카이어 나무 외에도 은행나무, 삼나무, 주목나무도 심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나무 구간은 제가 지금 걷고 있는 메타세카이어 나무숲 구간입니다. 이 길은 450m 정도 됩니다. 메타세카이어 나무 그늘 아래 벤치와 탁자가 있어서 잠시 쉬어가기 좋습니다. 매미소리와 산새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영덕은 독특하게 바다와 산, 숲과 계곡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올 여름 휴가 계획을 갖고 있으시다면 영덕으로 여름 휴가를 오십시오. 현재 시각은 오후 4시 30분이고요. 영덕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영덕역에서 4시 53분 기차를 타고 포항으로 갈 생각입니다.
오늘 제가 이용한 영덕 관광택시 타보게는 영덕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정 코스와 자유여행 코스가 있는데 저는 자유여행 코스를 이용했습니다. 시간은 3시간, 4시간, 5시간이 있습니다. 택시비는 영덕군에서 60%를 지원해 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영덕문화관광재단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반대편에 강릉으로 향하는 기차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타고 갈 동대구행 기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동해선표는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영덕을 기차로 여행하시려면 기차표를 일찍 예매하셔야 합니다. 벌령리 메타세카이어 숲에서는 영덕역보다 영해역이 가까운데 영해역에서는 기차표가 없어서 저는 기차표가 있는 영덕역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여행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